승리자 사내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두산 이겼어요. 마이너리그 두산 대 롯데. 박빈 159kg. 네. 그럼 뭐해? 9등인데. 롯데 몇 등이죠? 6등? 7등인가? 아, 뭐 모르겠지만 7등이에요? 하여튼 네, 가까워졌- 8강 아닙니다. 8강. 예, 8강이요? 예. 우리는 9강 아닌데. 네. 아, 어쨌든 월드컵은 16강이 네. 중요하니까 9강이나 8강이나 내년에 잘하면 되죠, 뭐. 예. 아,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편 서비스가 상당수 복구됐다고 하고요. 편지하고 소포 그리고 국제 우편은 가능하답니다. 요건 9시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복구는 처음에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완벽해질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얘기 좀 볼게요. 윤 실장. 네. 어제도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갔는데 어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했거든요. 집회. 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고 이거 어느 정도까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일단 필리버스터는 쟁점 법안은 오늘로서 끝이 나는 거고 그럼 추석 연휴 지나면 비쟁점 법안이거든요. 네. 예. 집회는 뭐 일단 끝 아닙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한다는 얘기가 안 하긴 길게 했어요. 하면은 돌아오는 게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끝인 것 같고 예. 뭐 영원히 끝이 아니라 일단은 일단은 필리버스터는 뭐 결정을 못했다는 것 같은데. 신동국 최고위원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저랑 인터뷰할 때. 근데 제가 볼 때 예. 지금 이게 4일간 했잖아요. 예. 4일 맞나? 4일간 4일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4박 5일 오늘까지. 4일도 그 막 열기가 이어지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첫날에 박수민 의원 17시간 기록수가 하고 그날은 이제 뭐 검찰청 폐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주목도가 있었는데 예. 그 뒤에는 주목도가 점점 떨어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뭐 당번 정해가지고 이 의사당을 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지키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게 될까 싶어요. 동력이 계속 없을 하는 거다. 게. 예. 이 그 차- 예,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한미 간 협상도 잘 안 되고 있고 이 자원 관리원 예. 화제도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수 경제도 안 좋고 뭐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말하자면 야권 입장에서는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그게 사람들이 이게 화가 나니까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쪽보다는 안 그래도 어수선하고 정신없는데 너까지 왜 그래 이렇게 되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미국 민주당이 사실 그렇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는 많죠. 사람은 좋아하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의 그 반대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예. 막 이상한 게 되게 많고 언론하고도 갈등도 많고 뭐 자기 수사했던 FBI 국장 수사하고 뭐 이런 사법적인 거 뭐 수사기관 군 막 건드리는데 민주당이 존재감이 전혀 없잖아요.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 근데 이제 정권 다시 찾아오려면 사실 대선을 이겨야 되는 거고 5년 있다가 5년 후에 네. 그 전에 총선을 이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당대회 막 이렇게 할 때는 뭐 끌어내린다 뭐 그런 이야기 했다. 그건 또 뭐 전당대회니까 그렇다 치고 예. 대표가 된 위에는 좀 로키로 가다가 다시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식의 문제점들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발언 수위를 높이고 좀 강하게 올려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 딜레마가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이거 뜨겁게 하려면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근데 강하고 반응이 좋지 않고 기반 뭐 기초 체력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더 심드렁해질 수 있고 그렇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뭘 딱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그 장외투쟁 길게 해가지고 막 말도 많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조국 사태가 났을 때는 예. 그게 이제 하나를 잡게 된 거죠. 이슈가 터지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딱 잘 와닿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독재다. 야권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병렬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거죠. 결국 국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하니까 강하게 되고 또 구체적인 걸 찾기가 힘들면은 조금 이데올로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좌파다, 뭐 반미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윤 실장이 보기에는 장외투쟁, 필리버스터 네. 이런 거보다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국민들 신뢰를 얻고 수권 정당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윤호개인 뭐 이런 쪽하고는 확 끊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국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욕 먹더라도 할 수 없다. 그냥 스르르 가라앉게 그런 부분은 스르르 가라앉게라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하면은 예. 윤 전 대통령 쪽의 존재감도 떨어지고 뭐 예. 그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좀 구체적인 지적과 공격, 예. 뭐 프레이밍화 어허.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조금 정무적인 이런 게 좀 예각화되고 날카롭지 못하다. 그 야당은 뭐 좋게 말하면은 강하게 추동해야 되고 예. 뭐 조금 그 같은 건데 나쁘게 표현하면 선동이고 이런 건데 그 선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시대적이다. 그러면 그냥 혹시 네. 이재명 정부를 끝장내겠습니다. 뭐 독재를 막겠습니다. 정권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윤호개인 듯 없어질 거고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뭐 또 이상한 일이 할 거고 그러면 반세기 올 거고 이거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전략적인 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들어보셨어요? 전략적인 이런 수에 대해 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말 안 해주고 비밀리에 네. 갖고 있으면은 네. 뭐 국힘 입장에서 다행인데 네. 별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저도 별로 않죠. 그런 느낌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런 받았어요. 거는 조금 보이는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예. 이런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실제로 좀 조용하네요 예.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국힘이 이제 좀 그런 수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뭐 말의 문제 아하. 뭐 혼나면 불 안 나냐 뭐 예. 이런 식의 툭툭 이런 거 튀어나오면은 예. 다 깎아먹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일보 보도를 얼마 전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정말 짜증날 것 같다. 제가 윤 실장 여러 보기도 번 그래요. 이야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당 사이에 이제 뭐 엇박자, 어허. 그 무게 중심의 차이, 예. 어젠다에 대해 가지고 달라지는 것들. 그 예. 미국 처음 갔을 때도 그랬고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예. 이번 미국 안보리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러잖아요. 여당발 이슈들이 자꾸 그렇죠. 생긴다.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 미국 방문 중에 제일 놀라웠던 거는 예. 이번 대통령 100일 방문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청문회 문제, 그다음에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는 그 바로 전날 있었던 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 간의 요 여야 합의 파기 요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 이번 방문 기간에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정청래 대표도 참여한 이제 당의 이제 뭐 토론회 같은데 이제 정세현 전 장관 나오고 같이 정 대표랑 앉아 있었는데 요거요. 외교 안보 통일 자문회의 세미나 그렇죠. 민주당에서 주도한 거기서 대통령 주위에 뭐 동맹파들이 동맹파가 너무 너무 많다. 음. 인적 개혁해야 된다. 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허. 여당의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예.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외국에 지금 갔을 때 그 참모들은 다 굳이 정세현 전 장관의 표현대로 하면 동맹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못되면 야 지금 대통령이 외국 가서 같이 이 외교를 하고 계실 때 같이 옆에 도와주는 그 스태프들 다 잘라라 이 얘기인 네. 거잖아요. 외국 나가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영 장관도 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고 이건 뭐 다른 이슈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없애고 예. 방미통입니까? 뭐 이렇게 어허. 바뀌는 거 뭐 예.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가려져 있는데 그것도 저는 뭐 썩 보긴 좋지 않았어요. 최민희 의원 활짝 웃는 얼굴 이런 거 잡힌 예. 거가 좋지가 않았는데 음. 그거는 되게 크고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이번에 정세현 장관이 세미나 나와서 했던 얘기들 네. 그거를 주도했던 여당 지도.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정세현 장관이 뭐 이런 얘기 할 줄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후원회장이실걸요? 아마? 아 그래요? 예. 지금 후원회장인지 전당대회 때 예, 예, 후원회장인지 모르겠는데 예. 정세현 장관이 어허. 그 정 대표의 후원회장이에요. 예. 그리고 정동영 장관도 지금 과거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뭐 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부 말에서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 그 정동영 캠프에 다 예.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막 불만이 많다라는 걸 이제 레버리지로 삼으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세요. 세고 직접적이고 예. 그런 것들이 뭐가 이런 메시지나 의제에 대한 협의, 전략적인 이제 방향성 예. 이게 계속 엇나가는 게 심각해 보인다는 일단 거죠. 지금 저 윤 실장이 얘기했던 그 세미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했던 얘기. 대통령 동맹파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고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고 무슨 엔드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었다며 비핵화 여기를 여기 왜 넣느냐. 마지막 엔드 중에서 D를 뭘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 끝장낼 일 있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하자면 미국하고 뭐 너무 음. 가깝고 저자세다. 그리고 뭐 하나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거로는 안 된다. 더 뭔가 유화적인 걸 해야 된다. 뭐 쉽게 말해서 그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이게 엔드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END 이거 예. 유엔 저 총회에서 저 굉장히 좀 의욕 있게 발표한 건데 그거 여당이 주도하는 그리고 이제 세미나에서 그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그런 뉴욕 거네. 발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북한이 이제 자기들 체제를 위해서 그런 거고 핵무기가 충분히 많고 이게 밖에 수출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 비핵화보다는 지금 뭐 동결 중단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 엔드 이것도 사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 그거로는 부족하다라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기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얘기했다고 해요. END 구상, 엔드 구상은 통일부가 낸 아이디어다. 근데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 장관. 정동영 장관은 대표적인 자주파. 아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 앞을 보고 싸워야 되잖아요. 예. 앞이라는 게 이게 미국. 어허. 예. 그리고 또 뭐 옛날 생각한다면은 우리 국내에서의 뭐 대통령 반대쪽에 있는 뭐 보수파라든지 보수 언론 이쪽에 대해 가지고 뭐 설득도 뭐 하고 그렇죠. 뭐 토론도 하고. 근데 예. 지금 그 역량의 상당 부분을 이쪽으로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 쓰이고 기자들도 아 여당에서 뭐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당의 반발.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야당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다라고 아 뭐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되는데 여당에서 이런다는데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면 훨씬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 저는 이런 게 예. 지금 한 몇 주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좋고 몇 주째 말씀드린다는 거는 일회성으로 한번 나왔을 때 아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도드라지면 안 되겠다. 뭐 어떤 고위당정의 차원에서 그럼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정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몇 주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윤 실장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그립감이 좀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니면 여당이 그냥 뭐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을 꽉 접지 안커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유 당연히 박근혜가 여당 내 야당이다 이런 식으로 큰 인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근데 정도는 아니다. 이게 당원 중심주의가 점점 강화되면서 예.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투영되는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더 유화적이어야 되고 트럼프에 대해서 세게 나가야 돼라고 말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솔직히 있지. 그건 뭐 조사해보면 검찰이라든지 아니니까. 이런 데 대해가지고는 강성 당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데 예. 예. 아니 그러면 이른바 한미 동맹파와 자주파의 이거 분란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재현될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여러모로 말씀드릴 때 제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예. 노 대통령 때하고 좀 유사점들이 있어 보인다. 그 아하. 대통령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아, 그렇고 캐릭터가? 그랬는데 예. 그게 좋은 거는 담고 그때 안 좋았던 거는 그때 이제 이미 겪었으니까 그때하고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야당 탓도 있을 것이고 야당이 좀 세야지 이런 야당 분란이 눈치도 안 볼 거- 야당 눈치도 볼 일어나는데 건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보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내일. 네. 그런데 안 나갑니다. 대법관들도 안 나가고 뭐 사법부 독립. 그다음에 나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합의 요거를 공개해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법원조직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뭐 고발하고 탄핵 까고 여기까지는 결정 안 한 것 같긴 하던데. 아니 무슨 어떤 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데 제 지난번에 칼을 이제 뺐으니까 그 뭐는 마무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왜 그 뭐 판사 한 명 늘렸다면서요 내란 재판부에 예. 그러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사그러들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렸는데 음. 저는 지금도 그런 좀 전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앞서 이야기한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로 가는데 지금 밥상 위에 올라 있는 이슈들이 뭡니까? 한미 간의 협상 너무 잘 안 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대전에 불 나가지고 난리 난 거 이런 게 제일 주요 이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도 뭐 몰아내 쫓아내 이것까지 올린다고요? 그건 저로서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요. 보니까 오늘 나온 리얼미터 볼게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2에서 26일 실시한 것. 대통령 지지율 52.0,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 어쨌든 3주 연속 하락세거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런데 추석 밥상에 그 얘기도 좋은 얘기가 아닌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올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추석 전에 뭐 깔끔하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 거고 저는 국민들도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예, 워낙 또 트럼프가 공격하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추석 전에는 전반적으로 여권이 좀 안정적이고 민생 지향형이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중요하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게 지나간 일이니까 뭐 검찰은 없앴지 않습니까? 없앴다 예. 치고 예, 이번 치고. 일주일 남은 동안에는 뭔가 좀 안정적이고 민생에 조금 더 가깝게 가고 좀 겸손한 모습을 예. 보이는 게 맞죠. 그러면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 내가 안 나와요. 네. 그럼 거기 내일 더 법석 열어서 뭐 또 재소환하느니 뭐 고발하는 이거보다는 그냥 싹 자연스럽게 좀 사그러들 해야 그렇죠. 된다. 뭐 아는 뭐 그런 일이 없는 척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한마디들 안 하실 수가 없겠죠. 법사위 아니 포함해서. 근데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낮춰야 되겠죠. 저 윤 실장 네. 추석 연휴 끝나면 곧 에이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미중 정상이 만나고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저 판문점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행사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러려면은 여당의 뭐를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뭐 기대가 있는지 네. 북미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뭐 에이펙 때 되겠어. 그러다가 요새 뭐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에이펙 계기로 예. 북미가 뭘 이제 만나서 대화에 물꼬를 트는 정도가 제일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 거기에서 비핵화 이야기가 금방 나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지금 막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 물꼬가 만약에 터진다고 했을 때 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까?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상황이라면. 예. 그것도 또 뭐 이게 잘 되면은 뭐 돈은 한국이 내고 뻔하게 또 그런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하노이 때도 그런 비슷한 그림이었지만은. 네. 아이고 하여튼 저 맨날 트럼프 때도 돈 다 되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보죠.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선임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체질을 벗을 때가 됐다. 딱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옵니까? 그쵸. 저희가 몇 주간 이야기했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이 한 달 전에 처음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좀 정비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대기자까지 이렇게 안 나셨을 텐데 예. 그게 길어지잖아요. 어허. 안 좋다는 거죠. 예. 늘 평가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평가, 상대 평가, 시계열적 평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는 상대 평가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과의 비교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할게 없죠, 뭐. 절대 평가가 있고 시계열적 평가가 있는데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대전 화재 난 것도 자,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게 왜 이중화를 못했느냐. 에 대한 건 윤석열 정부 책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근데 요 불난 거 그때 그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게 뭐 무자격자가 들어갔다라는 관리 등 문제, 뭐 그때 이제 네. 감시가 철저했냐 이 교체 작업 자체를 이건 윤석열 정부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 책임이잖아요. 국민들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둘 다라는 거를. 이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윤태권 실장과 2, 3할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신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